반갑습니다. 메나테크 어소시에이트 신영순입니다. 오늘은 아이들의 방학을 맞아 어머니들과 아이들에게 좀 더 관심이 있는 성장에 대해서 쑥쑥 크는 우리 아이라는 제목으로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아이들은요, 특별히 어른과의 가장 큰 차이점이 성장하고 발달한다는 것이죠. 근데 엄마들이 여기 이제 의문점, 궁금한 거, 또 관심 이런 것들이 바로 이겁니다. 어떻게 하면 이 시기에 더 잘 키울 수 있을까? 그게 관심이죠. 자, 예를 들어 보시면요. 애들은 나이에 따라서 성장 속도가 달라집니다. 태어나서 첫 1세에 굉장히 많은 성장을 하게 되고요. 그 뒤에 이제 서서히 성장 속도가 줄어들다가 사춘기에 이르러서 성인의 키를 이루기 위해서 또 한 번의 급성장을 이루게 되는 두 번 그래프를 이루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엄마들과 많은 보호자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처음 12개월, 첫 1년이 아이들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성장에 있어서 중요한 시기고 영향을 크게 미치는 시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러한 성장과 발달, 성장은 눈으로 보이는 것이고요. 발달 또한 이렇게 질적인 면에서 아이들이 커가는 것인데요. 그 두 가지의 영향을 주는 요소들은요. 우선 유전이 있을 수 있고요. 환경, 문화, 영양, 그리고 건강 상태라든지 가족력, 부모의 양육 태도 등 여러 가지 면이 작용을 합니다. 자, 그럼 이런 여러 가지 중에서 우리는 어디에 포커스를 두어야 할까요? 바꿀 수 없는 유전은 빼지만 환경이라든지 운동이라든지 영양 그 부분 77%는 우리 아이들에게 충분히 좋게 제공해 줄 수 있는 문제고요. 오늘은 특별히 여기에서 영양을 어떻게 주고 어떻게 투여하느냐에 따라서 아이들의 미래가 달라진다는데 포커스를 두어보겠습니다. 자, 그럼 애들에게 어떤 영양소를 제대로 주어야 하느냐? 기본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간의 건강을 위해서 우리 몸에서 생성되지 않아서 밖에서 필수적으로 공급해줘야 하는 필수 영양소가 바로 아이들에게 필요한 모든 영양소와 똑같습니다.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여기 이것들을 도와주는 대사를 도와주는 비타민, 미네랄, 파이토케미칼, 그리고 그 중에서도 우리는 그 탄수화물 중에서도 새롭게 발견된 세포의 단순한 에너지원이 아니라 세포의 기본적인 구조를 형성하는 8개의 단당류라는 그 영양소에 좀 더 포커스를 맞춰서 오늘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러한 청소년기 영양, 일반적인 영양 상태는요, 세 끼를 골고루, 그 중에서도 아침 식사를 반드시 해야 하고요, 충분한 단백질, 우리 몸의 그 세포를 구성하는 성분 중에서 단백질이 굉장히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만큼 많이 섭취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것들이 제대로 몸에서 흡수되어서 제대로 쓰이게끔 그 칼슘, 마그네슘, 아연 등 미네랄도 충분히 섭취하고 이에 따른 음식을 제공해 주시고 여러 가지 과일이라든지 수분이라든지 또 이런 것들을 공급하는 반면에 우리 아이들이 현실적으로 지금 너무나 영양 과잉, 칼로리만 높은 음식을 먹지만 패스트푸드로 인해서 영양 불균형이 심한 오히려 피해야 될 것이 더 많은 게 지금 아이들의 현실이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 중에서도 성장과 관련된 미네랄을 우선 보자면요. 아연, 성장, 세포의 성장 및 정신운동, 그 다음 철분, 구리, 그 다음에 셀레늄, 요오드 등이 호르몬이라든지 뇌의 성장이라든지 여러 가지 성장에 관련이 되어 있고요. 자, 그리고 우리가 이 뼈경 아이들이 성장, 발달은 여러 가지 미네랄이 이제 안에서 구체적으로 작용하는 것이지만 우리가 성장을 한다는 것은 아이들의 장골, 즉 롱본이 쑥쑥쑥 자라나는데 그 의미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뼈를 튼튼하게 하는 것으로서는 우선 뼈의 구성 성분인 칼슘이 충분히 섭취가 되어야 되고요. 이것의 흡수를 도와주고 성장하는데 필수적인 요소로 작용하는 것이 바로 비타민 D. 그 다음에 또한 마그네슘 자체가 어떤 여러 가지 칼슘 용도를 혈중에서 조절해주는 중요한 역할을 함으로 해서 근육도 이완시키고 수축시키는 그런 데 도움을 줌으로 해서 필수적으로 도움이 되는 것이고요. 또한 이제 아연이 역시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아이들의 신체 조직과 생식 기능의 발달, 즉 성장과 발육과 면역에 꼭 필요한 영양소로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아연의 성장 시기에 따른 효과는 비슷비슷하지만 주로 태아 시기에는 부족하게 되면 아이들이 제대로 충분한 성장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산모에게 부족된 산모에게 충분히 보충을 해줬을 때 굉장히 효과가 드라마틱하고요. 생후 6개월 이후에 모유에서는 철분 및 아연, 즉 첫 6개월에는 모유에서 굉장히 여러 가지 영양소가 아이들이 이 모유만 먹어도 잘 클 수 있게 나오지만
6개월 이후에는 이런 미네랄이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필수 바이타민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 면역 성분이라든지 굉장히 많이 떨어지게 돼 있어요. 이때 아연이 부족하면 성장과 면역에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 카이네스트와 셀링이 임신 12주와 30주에 아연 20mg을 투여를 하니까 훨씬 저출생 체중아가 적었다는 보고도 있고요. 문제는 우리 아이들의 5 내지 30%, 약 3분의 1 가까이까지가 중등도 이상, 경도가 아닌 중간 이상의 심각한 아연 부족에 시달리고 있다는 거죠. 이런 것들은 바로 성장이 제대로 안 되는 문제와 관련이 되어 있고요. 특히 아연은 성장 호르몬과 갑상선 호르몬, 성 호르몬 등과 굉장히 관련이 깊어가지고요. 성장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줍니다. 그리고 이제 이럴 때 성장 치료를 우리가 많이 할 때 영양 치료든 성장 주사든 아연 외에도 이런 다른 철분, 칼슘, 마그네슘 등의 다른 미네랄도 충분히 고려를 해주셔야 됩니다. 일부 연구에 의하면요, 5mg 아연을 보충했을 뿐인데도 27명 아이들을 쭉 세웠을 때 첫 20번째 들어가는 작은 아이들에 있어서 이 수개월 동안 이렇게 추적 관찰을 하니까 남아에서는 11%, 여아에서는 거의 8% 가까이가 성장이 증가를 보였다는 것 보고가 있습니다. 자, 그다음 미네랄로 우리 칼슘, 뼈의 구성 성분으로서 중요한 자리매김을 하는 것인데요. 자, 1세에서 18세까지의 한국 소아 청소년에게서 필요한 칼슘 양에서 남아는 70%, 71.6%, 여아는 79.1%, 거의 80%에 가까운 비율이 칼슘 섭취가 굉장히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고요. 또 여기에서 하나, 아이들이 인스턴트 음식을 너무 많이 먹는데요. 인스턴트 음식을 많이 먹으면 활성 칼슘의 섭취가 농도가 굉장히 떨어지게 되고요. 인으로 인해서 굉장히 부족하게 되는 증상이 더 심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칼슘과 어울러서 마그네슘이 꼭 들어가야 되는데요. 2대1의 비율로 들어가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라고 그러죠. 여러 가지 중요한 기능을 많이 수행하지만 칼슘과 인과 함께 뼈를 만들고 신경 전달 및 근육의 수축 작용에 관여를 함으로써 성장에 도움을 주고요. 이 칼슘과 함께 복용했을 때 그 효과가 상승되어 있으며 조직 내에서 칼슘이 침착되어서 석회화되는 증상을 막아준다고 하거든요. 그 외에 이제 우울증이나 근육의 경련 이런 데도 반드시 마그네슘이 도움이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요. 저희들 카탈리스트에도 이 최적의 비율로 들어가 있으면서 항상 마그네슘 따로 칼슘 따로 이렇게 먹는 그런 모든 것에서 사실은 이것들이 완벽하게 조화돼서 들어가야 된다는 것을 한 번 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또 다른 비타민 D에서 잠깐, 이것은 미네랄은 아니지만 비타민 자체가 성장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그 중에서도 비타민 D는 칼슘을 도와가지고요. 성장에 굉장히 좋은 영향을 줍니다. 그 외에 면역도 강화시키고요. 또 근육과 뼈를 강화하는 그런 아이들이건 노년층이건 우리 많은 그 전 인류에 있어서 비타민 D의 부족증은 이미 85% 이상이라고 추정되는 연구 결과가 다 나와 있고요. 이것을 보충해 줌으로 해서 우리가 많은 항염, 항암, 그 다음에 이제 정신적인 문제, 여러 가지 그 영양 문제, 면역 모든 것이 도움을 받는다는 것이 이미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기존의 어떤 그 권유량보다 지금 현재 모자라는 비율이 너무나 크고 소모량이 많으므로 과거 권장량보다 훨씬 증가되어 있는 현실이죠. 자, 그리고 이제 이런 미세 영양소, 미네랄이라든지 바이타민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중국에서 취약전 아동에게 투여를 해봤어요. 그러니까 성장이 잘 안 된 아이에서 이렇게 아연이라든지 칼슘이라든지 바이타민 A 같은 것들을 여러 가지 조합으로 투여를 하니까 키가 굉장히 증가되고요. 체중도 증가되는 효과를 보았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성장은 호르몬과 굉장히 중요한 연관성이 있습니다. 바로 성장 호르몬이 성장에 있어서 굉장히 메인스테이,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이 성장이라는 것은요, 우리의 유전적인 베이스 하에 아주 적절한 영양이 들어갔을 때 호르몬이 상호작용을 통해서 굉장히 그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만큼 우리가 키가 성장한다는 것은 대개 다리에 있는 장골의 롱본의 성장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성장 호르몬, 성장 관련 인자 IGF-1, 갑상선 호르몬, 성 호르몬 등이 깊이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자, 보시면 이 성장 호르몬의 분비와 성장 호르몬이 제대로 쓰인 IGF-1을 통해서 제대로 쓰이는 과정이 굉장히 중요하게 되는데요. 이때 요즘의 정말 문제가 뭐냐면은 필수적인 영양소가 굉장히 부족하다는 거죠. 아이들이
그 인스턴트 음식이라든지 잘못된 먹거리에 쉽게 노출이 되어 가지고요. 살은 찌지만 필요한 영양소가 없다는 거죠. 자, 이런 살이 찐다는 것 자체가 성장 호르몬 분비를 비만 세포에서 분비를 자극시켜서 성조숙증이 오게 하고요. 그야말로 조기의 성장이 중단되는 그런 효과를 그런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자, 이 요즘 영양소를 보면요. GI 당질 지수가 높은 인스턴트 음식, 방부제, 또 들어가는 나쁜 음식,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고요. 이때 되면 어른들과 마찬가지예요. 인슐린이 과잉으로 분비되면서 지방 축적이 되고 어른과 비슷한 인슐린 저항성의 증상이 보이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자, 이때 환경 호르몬이 여러 가지 이제 식품 첨가물들에서 또 환경에서 첨가됨으로 해서 가짜 성 호르몬, 유사성 호르몬처럼 작용해서 아까 다른 문제를 일으키는 걸 이야기했고요. 아이들의 성장에 있어서 수면 굉장히 중요하죠. 밤 10시부터 12시까지 성장 호르몬이 분비되는 이때에 제대로 잠을 자야 됩니다. 특히 송가선 호르몬인 멜라토닌의 영향은 성장 호르몬의 분비에 굉장히 밀접하게 관련이 되어 있는데 밤 10시부터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에 있어서도 이 성장 호르몬이 성장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그러면 앞에서 우리가 강조했던 당 영양소는 어떤 기능을 수행하느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보면은요. 당 영양소는 성장 호르몬의 정상적인 기능, 우리가 키를 키우게 할 수 있도록 정상적으로 기능을 할 수 있게 하고요. 결합 및 처리에 굉장히 필수적입니다. 이때 IGF-1 제대로 끝에서 액션을 하는 당화, 제대로 이제 영양소로 충분히 당단백질로서의 호르몬으로서의 어떤 기능을 제대로 된 구조를 갖추어야만이 생체 이용률이 급격하게 올라가고 제대로 활용이 되는 거거든요. 이러한 모든 것에 수용체와 이 호르몬 자체의 그런 당화 혹은 제대로 된 구조와 기능이 아이들 성장에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자, 이렇게 중요한 당 영양소는요. 아이들에게 그 ADHD나 FTT 즉 성장 부전아 성장이 제대로 되지 않은 그런 아동의 굉장히 증상을 완화시키고 성장 자체를 확 도와주는 그런 역할을 한다는 거죠. 그것이 글리코 사이언스 당과학지에 실려 있는 사실입니다. 여기 보시면 왼쪽은 선천적으로 당 영양소가 부족하게 당화 결함이 있어서 태어난 아이가 가장 극심한 경우로 성장이 제대로 안 되면서 우리의 모든 모양, 기능 그런 것들이 발달 다 늦는 경우고요. 오른쪽엔 또 다른 타입의 당화 결함으로서 아이들이 면역에 대처를 하지 못하는 면역 부전의 상태에 빠지면서 결국 이 아이들에게 있어서 당 영양소를 투여함으로 해서 제대로 된 결과를 볼 수 있었다는 이야기가 있고요. 자, 그러한 이런 영양소들을 포함한 특히 당 영양소를 투여했을 때 어떻게 어떤 기전으로 좋아지느냐를 연구를 했죠. 논문에 나와 있는 것은요. 우리 아이들이 세포가 끊임없이 자라잖아요. 태어날 때는 우리가 단 2조 개의 세포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것이 성인이 되었을 때 60조 개의 세포로 늘어나는 거잖아요. 이때 세포가 끊임없이 재생되는 아이들의 성장 시기에 세포가 생성되는 그 세포의 생성물질, 세포의 구성물질이 제대로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세포를 생성시키는 영양소가 제대로 들어가지 않으면 세포의 구조, 구성, 기능이 함께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더 좋은 세포를 생성될 수 있도록 구조적이든 기능적이든 그런 당 단백질이나 당지질이 구조적인 분자로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요. 당 영양소의 기능 중에 하나가 투여했을 때 줄기세포가 확 올라가요. 이것이 여러 가지 우리가 줄기세포가 새로운 세포가 생성되어야만 되는 곳에 즉 이제 세포가 뭐 없어져야 될 세포가 죽었다든지 또 새로운 세포가 생겼다든지 이런 곳에 제대로 줄기세포가 작용해서 정상적인 세포를 만드는 데 일조를 한다는 거죠. 그만큼 먹는 것이 우리 어른들뿐 아니라 아이들에게 중요하다는 거죠. 자, 아이들이 처음에 납니다. 첫 1년을 충분히 최소한 6개월을 충분히 살 수 있도록 우리는 하늘에서 모유라는 것을 아이들에게 줄 수 있도록 은총을 축복을 허락받았는데요. 이 모유에도 수많은 성분이 많이 있지만 그중에서 당 영양소 5가지를 함유함으로 해서 굉장히 여러 가지 바이러스나 세균에 굉장히 막아내는 역할, 그다음에 장의 건강, 적절한 알레르기 예방, 철분의 흡수함으로 해서 아이들의 성장, 그리고 이제 비타민 B12의 생체 이용을 극대화시키는 굉장히 좋은 아이들이 먹고 살 수 있게끔 도와준 역할을 하고요. 그중에서 초유는요. 분만 후에 최대 3일에서 5일까지 유선에서 분비되는 것이고요. 굉장히 고단백 결정체입니다. 즉
굉장히 좋은 성분이 많습니다. 면역에 관련되는 락토페린 같은 굉장히 중요한 성분이 들어가 있고요. 성장 인자가 많이 함유가 되어 있으면서 굉장히 영양학적으로도 당 영양소뿐 아니라 비타민이나 미네랄 같은 게 굉장히 풍부하다는 거죠. 이것이 아이들에게 주는 영향은 굉장히 지대하죠. 자, 예를 들어서 이제 아이들이 제대로 저희들 메나테크에도 많은 영양소가 있습니다. 아이들에게 아까 필요로 하는 것이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비타민, 미네랄, 기타 영양소인데요. 이때 필요한 탄수화물, 당 영양소, 단백질, 오소린, 플래닛이 그다음에 지방, 오메가 등등을 포함한 많은 좋은 영양소를 있는데요. 예를 들어 보시면 쉐이크를 먹이시려 할 때 무려 300cc 정도의 오소린이나 트루플래닛이 뉴트리베로스 혹은 엠브로토스를 섞어가지고 하루에 1, 2회 정도 먹일 수 있고요. 아이들은 클린보다는 오히려 첨가하는 그런 쉐이크를 간식이나 어떤 식사 대용으로 활용하는 방법이 훨씬 바람직하죠. 그 외 아이의 나이에 따라서 점핑 키즈, 메가 키즈, 멀티 키즈로 이제 보조적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요. 좀 애들이 잘 먹는다 하는 경우가 있으면 알약을 시도해 보시는 것도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왜? 대부분의 사춘기에 제2의 성장이 급격하게 늘어나야 되는 시기에는요. 알 제품을 충분히 먹을 수 있는 나이거든요. 자, 그중에 첫 번째 탄수화물 중에서도 당 영양소. 우리 대표적인 것이 메나폴과 엠브로토즈입니다. 인체에 필요한 당 영양소 8가지가 골고루 들어있는 엠브로토즈와 이 모태가 되는 메나폴이 저희 제품으로 출시됨으로 해서 아이들의 성장, 면역, 건강 이런 데 지능 모든 것에 도움이 되는 거죠. 왜? 이 제품이 왜 필요한가? 우리는 내 세포가 건강하지 않으면 절대 건강할 수 없고요. 내 세포에서 구조와 기능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성장을 할 수가 없고 발달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이러한 세포의 모양은요. 옛날에 과거 70년대 광학 현미경의 이런 단순한 모양에서 시대를 시대가 발달함에 따라 과학이 발달함에 따라 이 모양으로 바뀌게 됩니다. 과거와 가장 달라진 것은요. 내부 구조도 좀 더 치밀해졌지만 바로 세포막에 붙어있는 수많은 당사슬 10만 개의 당사슬입니다. 세포 하나당 붙어있는 이 10만 개의 당사슬은요. 자세히 보면 세포막에 있는 단백질 덩어리에 사슬처럼 붙어있다 해서 당사슬 글리칸 당쇠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탄수화물이 쪼개진 단당류 200종류 중에서 포도당을 포함한 8가지의 단당류가 여기에서 구성 성분을 이루고 기능을 수행합니다. 됩니다. 포도당, 유당, 만노즈, 프코즈, 사일로즈, N아세틸 글루코사민, 갈락토사민, 유라믹 애시드가 여기에 해당이 되고요. 한 세포당 10만 개가 존재해야 되는데 이것들이 좋은 것을 인지하고 밖의 것을 나쁜 것을 막아내고 서로 간의 정보를 교환함으로 해서 조직과 장기의 기능을 수행함으로 해서 우리의 인체의 성장과 기능을 원활하게 한다는 데 중요한 의미가 있는 거죠. 그 외에 이 당 영양소의 세세한 기능은요. 외부에서 들어온 모든 것을 구체적으로 면역을 형성하고 구성 성분을 이루면서 도움을 줌으로 해서 그런 면역을 지켜내는 역할부터 해가지고요. 이런 전체적인 구조의 기능 전체적인 장기의 기능을 도와주는 역할, 우리 암세포의 성장 및 전이 억제하는 그런 역할, 대사를 좋게 하고요. 각종 호르몬의 구성 성분으로서 이를 조절하는 역할, 밖에서 들어오는 모든 나쁜 것들을 산화 스트레스, 우리 세포를 보호하는 역할, 그 외 중추신경계에서 줄기세포 형성해서 뇌세포의 실질을 만들기도 하고요. 뇌세포가 끊임없이 가지치게 하는 것을 도와주기도 하고 보완해주기도 하고 보호해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투했을 때 줄기세포를 형성함으로 해서 정상적인 세포가 생성이 필요한 모든 곳에 작용한다는 것. 그리고 임신을 결정하는 그 순간에 수정과 아이의 발달과 탄생에 이르기까지 당 영양소는 굉장히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요. 혈관에서도 또 혈액형에서도 그 기능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자, 대표적인 저희의 제품입니다. 딱 하나의 성분을 택한다면 엠브로토스 라이프. 여기에는요, 우리 가장 세포의 당화의 기본적이 되는 메나폴이 가장 많이 들어있는 엠브로토스 라이프로 이제 진화가 되어 왔고요. 다른 제품과 복제라든지 경쟁이 불가할 정도로 뛰어난 제품입니다. 식물성 성분이 들어가 있고요. 암프로가드 같은 면역 물질이 충분히 들어가 있으면서 굉장히 펙틴이라든지 알긴산 같은 해독 성분이 들어감으로 해서 굉장히 그 현대인들에게 필요한 것이 완벽하게 들어가 있다는 것이고요. 이것이 면역, 뇌, 소화 기능에 특별히 잘 작용하는 것은 알려져 있는 이미 검증된 사실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에게 두 번째로 필요한 것이 뭐죠? 바로 단백질입니다.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단백질은 두 가지 종류입니다. 우선 동물성 단백질과 그다음 식물성 단백질로 나누어지는데요. 저희들이 가진 동물성 단백질 오소리는 특징이 가수분해 분리 유청 99% 완벽한 그렇게 알러지가 없는 완벽한 그 유청 단백질로서요. 근육과 결합 조직의 구성 성분인 필수 아미노산을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제공함으로 해서 여러 가지 그 체지방 감소를 시키고요. 근육량을 조절하고요. 그리고 건강한 단백질을 공급함으로 해서 지방 분해와 지방 축적을 막아주고요. 여러 가지 효소, 호르몬, 항체 등 신체의 균형에 단백질이 쓰이는 곳에 다 쓰일 수 있는 굉장히 뛰어난 기능을 수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세포 블록이 바로 이 단백질로 형성되어 있는 만큼 이 단백질의 선택은 굉장히 중요하고 중요한 것은 여기에 칼슘 성분이 들어가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식물성 단백질인 트루플래닛이 여기에는요 절대 GMO를 형성할 수 없는 완두콩과 현미의 그 단백질 함량 한 끼 식사당 20g의 단백질을 제공함으로 해서 완벽한 슈퍼 아미노산의 역할을 하고요. 그 외에도 식이섬유라든지 21종의 바이타민 미네랄, 10억 마리의 유산균, 그리고 당 영양소, 그다음에 식물성 오메가3인 아마씨가 들어감으로 해서 완벽한 우리의 그 도움을 주는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비타민, 미네랄 들어가 보면요. 지방산은 이제 지방은 오메가로 대처할 수 있고요. 방금 아까 보았던 플래닛이 안에도 오메가3가 들어가 있죠. 자, 우리 그 다음에 성장에 중요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미네랄을 보충해 주는 제품으로 특화된 것이 바로 요즘 출시된 점핑 하이 키즈입니다. 여기에는 아까 설명한 것처럼 뼈의 구성 성분인 칼슘, 그 다음에 마그네슘, 혈중 칼슘 농도를 조절해 주는 마그네슘, 그 다음에 칼슘 대사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비타민 D와 아울러서 아이들의 성장과 발달 면역 세포에 필수적인 아연과 함께 소유 단백 분말이 들어감으로 해서 장내 환경 면역 성분 굉장히 중요한 면역계와 면역체를 만드는 그런 것들이 들어가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비타민 K2, 바실러스 나토균 농축 분말이 들어감으로 해서 뼈를 활성화시키는 오스테오칼신을 뼈를 형성하는 오스테오칼신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자, 여기에 아울러서 좀 더 어린 아이들, 아니 어른도 상관은 없지만은 아이들이 캡슐이나 이제 타블렛을 잘 못 먹어내니까 메나베어즈가 당분간 업그레이드가 안 되고 기존의 메나베어즈가 다시 이제 곧 공급이 된다고 저희들에게 메일로 왔잖아요. 이러한 그 메나베어즈 역할, 팩틴이 들어가므로 해서 아이들이 쉽게 노출되는 중금속을 배출하는 효과가 굉장히 뛰어남으로 해서 잘 먹이시는 게 굉장히 좋고요. 오메가 키즈, 그 다음에 멀티 키즈, 복합 비타민, 미네랄 다 들어가 있죠. 그 다음에 방금 소개한 첨빙 하이키즈의 복합적인 제품이 여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이들도요. 굉장히 수분 부족에 시달린 아이들도 많고요. 인스턴트 음식이나 굉장히 불건전한 음식을 많이 먹기 때문에 이 파이토클렌즈와 같은 파이토케미칼이 굉장히 중요하게 들어가게 돼야 됩니다. 아이들 물 먹이실 때 그냥 먹이지 마시고요. 피워도 좋지만 이런 파이토클렌즈를 태워줌으로 해서 많은 물을 마실 수 있도록 그런 성분을 흡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외에 이제 좀 큰 아이들이나 아이들의 성향이나 아이들의 나이와 아이들의 이제 그 특성에 맞추어서 저희들이 쓸 수 있는 거의 일반적인 제품을 선택하고 고려하셔도 좋습니다. 자, 이거는요 특별히 저희들 당과학과 영양에 관계된 그런 잡지에서 제가 추출한 건데요. 프리트리트먼트, 즉 당영양소 투여 전과 당영양소 투여 후에 아이들의 성장의 비교입니다. 굉장히 놀랄 만큼 짧은 기간 동안 많이 성장했다는 보고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아칸사의 어린이 아동병원에서 20에서 60개월 연령 중에 10명을 특별히 굉장히 아이들이 좀 작은 아이들을 포함했죠. 그런 아이들을 이제 영양적으로 전반적인 관리를 했는데 이때 다른 곳과 가장 특징적으로 차이가 나는 것이 바로 당영양소 제품을 섭취하게 했죠. 그리고 치료 전이나 치료 중 치료 후 각각 1 내지 3개월에 키, 몸무게, 두위를 측정했습니다. 그것을 각각의 결과를 보니 키와 체중이 당영양소 투여 시에 상당히 증가되었고요. 이때 유의미한 것은요. 체중보다는 키의 성장이 더 두드러졌다는 것이 바로 프로시딩지에 실려 있습니다. 여러분, 아이들은 우리의 미래이고요. 아이들을 제대로 이렇게 성장시킨다는 것은 우리가 가장 큰 투자를 하는 것과 똑같아요. 요즘 늘어나고 있는 아이들 질병, 면역 저하,
비만 이런 것들이 바로 잘못된 먹거리와 잘못된 생활 습관에서 유래하니만큼 좋은 먹거리, 좋은 영양소를 통해서 아이들에게 좋은 건강을 선물하고요.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의 미래에 좀 더 밝게 될 수 있도록 하시면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